네, 블랙박스 시간이 좀 돌아왔는데요. 시장이 뭐 이렇게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죠. 이제 이틀 동안 또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왔던 조정은 좀 견조한 조정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조정이 또 뭐 새로운 또 하락의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과연 이제 이 시장이 뭐 다음 달까지는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,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어느 업종 또 어느 종목이 좀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. 먼저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 이제 통화 확대 정책을 좀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좀 당분간은 전환이 되고, 또 그에 따라서 그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내년 초까지는 좀 전개될 수 있다,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렸는데,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원재료 비용이 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죠.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에다가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, 주로 이제 가공 생산하는 그 회사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원재료 비용,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는 상당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근에 보면 그 영업무역이라는 회사가 좀 상당한 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도 이 뭐 영업무역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겠습니까? 결국 그 이제 면화를 이제 수입을 해다가 바로 이제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, 면화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. 역시 뭐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최근 들어와서 계속해서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유가라든가 또 농산물 가격들이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. 뭐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재고 감세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처럼 크게 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의 좀 하향 안정화는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로화 대비해서 여전히 달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강세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급등보다는 좀 안정화,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급속도로 뭐 급락을 한다, 이런 개념보다는 좀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이 바닥 다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횡보 흐름으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원자재 가격이 결국 좀 하락을 하면서 비용 하락, 뭐 특히 원가 절감이 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좀 그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, 한 3가지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3가지 업종 결국 타이어 업종과 이 납축전지, 그리고 아까 영업무역 같은 이제 의류 OEM 업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이제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타이어 회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, 결국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무 가격이죠. 근데 이 고무 가격이 톤당 6,000달러가 넘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한 3,000달러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. 근데 이 한 번 올라간 이 타이어 가격은 내리진 않거든요. 이 원재료 비용인 고무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그 타이어 회사들이 계속해서 단가 인상을 했는데, 이 단가 인상을 하고 나서 이 고무 가격이 떨어질 때 같이 인하하지 않습니다. 그대로 그냥 이 타이어 가격은 고정됩니다. 고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재료 비용은 떨어지고 이 가격 자체는 올랐기 때문에, 판매가는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. 그리고 이 중국의 어떤 소비 수요가 계속해서 2012년부터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타이어 회사들의 앞으로의 좀 고속 성장, 특히 마진 확대는 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어 회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 업종은 이 납축전지,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 회사입니다.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, 이 배터리를 만드는 뭐 어떤 주 원료가 바로 납입니다. 근데 이 납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톤당 2,500달러까지 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2,200달러까지 한 300달러가 떨어졌거든요. 한 고점 대비해서 한 20%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 납축전지에 대한 어떤 수요는 특히 이제 신흥국, 중국이라든가 인도 쪽에서 어떤 그 자동차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납축전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늘어나는 그 수요 자체는 늘어나는데 이 원재료 비용이 좀 크게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실제적으로 이번에 뭐 업종 대표주인 그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납축전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어떤 성장, 거기에 더불어서 이 납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.
또 타이어 회사랑 좀 다르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류 OEM 업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. 이 의류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영업무역의 어떤 주가 랠리에서도 나오다시피 주로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면은 물론 이제 면화 가격이 좀 급락한 부분도 있지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으로 그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. 이 등산복이죠. 이 등산복을 만드는 그 바로 그 회사거든요. 근데 이 노스페이스 회사에다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는 회사죠. 뭐 이 노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주로 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같은 이런 신발도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이 결론적으로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면화 가격까지 급락을 하면서 굉장한 이제 마진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역시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 종목씩만 좀 추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타이어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국 타이어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번에 그 미쉐린 지분 매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역시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어떤 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한 6만 원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의 조정을 뭐 그냥 뭐 미쉐린이 매각했으니까 좀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좀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 역시 그 배터리 쪽에서는 아트라스 BX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역시 우리나라 1등 기업은 그 세방전지지만 세방전지 좀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2등 기업인 이 아트라스 BX의 어떤 주가 매력도가 앞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. 3분기 실적은 좀 아트라스는 약간 좀 부진했지만 4분기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PER이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자산 가치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어떤 그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. 역시 목표 가격은 한 35,000원. 지금 현재 주가가 22,000원 정도에서 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좀 묶여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도까지 어떤 성장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35,000원까지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비중을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류 OEM 업체에서는 그 한세실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영업무역 같은 경우 물론 좋은 회사지만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영업무역이 주가 상승률이 한 160%가 넘는데 지금 현재 한세실업 한 30%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복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 그 뭐 미국의 유명한 그 의류 회사죠. 갭에다가 이제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캐주얼 의류를 좀 많이 만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. 또 면화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판매 단가까지 10%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역시 뭐 앞서 말씀드린 한국 타이어, 아트라스 BX랑 마찬가지로 마진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를 한 10,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. 내년도까지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성과 기대됩니다. 다만 좀 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 한세실업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 한 3개 업종 또 3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그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. 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한다, 면화 가격이 급락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,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